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리 IBO 우혜원입니다. 오늘 Q&A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명쾌한 답변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느꼈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리는지에 대한 그런 일종의 저에 관련된 제가 하고 있는 Q&A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시작하기 전에 이에 대한 답변, Q&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다 우리가 필드에 실제로 나가서 뭔가 새로운 분을 만나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전달을 할 때 그 전달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많은 목적이 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진짜 필요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바로 요겁니다. 내 스스로의 의문을 사실 100%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가서 누군가한테 그냥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똑바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근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리 그냥 내가 외운 대로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문이 풀리는 거는 진짜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Q&A에 관련된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한테 가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이 관점도 있지만 아직까지 혹시 내 마음속에 조금의 의문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그 해결 실마리를 조금 잡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죠.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야, 다단계가 아니고 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네이버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로 세일즈맨이 아니라 판매 사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보통 사람이 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그룹이 형성이 되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자산 수입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사전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 직접 생산을 하는 회사고, 직거래 유통 방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생필품 기반으로 되어 있고, 뭐 불법 피라미드는 그런 거죠. 사실 제품이 있는데 제품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이걸 얼마에 팔아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이제 불법, 말 그대로 진짜 누군가한테 피해를 입히는 일. 근데 그 피해가 피해를 낳고 피해가 피해를 낳기 때문에 엄청 심각한 금융 피라미드처럼 되는 게 바로 이 불법 피라미드죠. 일반적인 다단계 판매는 다단계, 말 그대로 다단계 유통 방식인데, 중요한 건 여기 다단계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 사원의 위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가서 다 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쉽나요?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 안 듣게 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나가서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야, 그 다단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나조차도 이제 헷갈리는 거죠. 다단계법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다단계는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자니 다단계가 또 맞기는 하고 애매하시잖아요. 애매하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대기업이나 일반적인 사회들은 진짜로 피라미드 구조로 많이 되어 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내가 좀 알아보고 내가 해보다 보니까 나를 통해서 피라미드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나의 네트워크를 사방으로 넓혀가는 그런 비즈니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비즈니스 시작을 했을 때는 야, 다단계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제가 배운 거를 이 분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 전달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다르고요. 막 이렇게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설명을 해주려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야, 다단계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야, 우스익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도 내가 다단계를 하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굳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단계도 맞아요. 실질적으로 아메이가. 저는 그냥 다단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모든 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야, 나는 앞으로 다단계를 할 거야 이러면서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그러셨던 분 계신가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이 다단계 자체라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 방식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잘 오해를 하고 인식이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바꿔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여지냐에 따라서 사실 아메이 사업은 다단계, 나쁜 다단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메이 사업은 정말 무엇보다 멋진 기회로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단계냐 아니냐는 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맞아. 야, 나도 내가 태어나서 다단계를 할 줄 몰랐어. 야, 근데 이게 너한테도 너가 태어나서 다단계를 하게 될지도 몰라.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살짝 유머러스하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나는 그런 일 못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뭐죠? 그런 일. 자, 그런 일이라는 건 뭐죠? 바로 나쁜 일이지 않냐. 누군가를 뜯어먹는 일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 뒷면에, 이면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요 그림처럼 너 나 털어먹으러 왔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만나신 분들은 보통 자기 본인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 가난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게 저 같은 사람들,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비즈니스 전달을 받았을 때, 만약에 사기를 치고 정말 나쁜 일이라면 저한테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털어갈 게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는 20대였고, 제 통장에 있는 돈이 해봤자 몇백만 원도 없는, 몇십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런 일이라 나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80만 마케팅 있잖아요. 수익 구조에 대해서만 제대로 풀어줘도 당신이 구매하는 거에 수입을 내가 일정 부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시작했든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작한 이후에 내가 수입을 벌 수 있다. 수입에 역전할 수 있다라는 등의 혜택 등 그리고 누구나 언제 시작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시켜주면 이 부분은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야, 그거 하면 망해. 이런 얘기 아마 좀 들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사재기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사재기의 기준이 뭘까요? 사재기. 그냥 여러분 혹시 사재기 해보셨어요? 사재기 해보셨나요? 아메이 제품으로 우리 집이 망할 정도로 사재기를 하려면 여러분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메이 제품으로 내가 비누 치약 샴푸를 사가지고 우리 집이 망할 거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집이 한 100평 정도 돼야 망할 정도로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사재기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살 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특히 옷장에 옷이 꽉 차 있죠. 꽉 차 있는데 항상 무슨 생각을 하시죠? 아씨 입을 옷이 없어. 오늘 뭐 입지? 아마 오늘 이제 줌 미팅을 하시기 위해서도 옷을 오늘 뭐 입고 미팅을 참석해야 되나? 오늘 입을 옷이 없는데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 홈쇼핑 방송하는 거 보셨나요? 보통 우리 비타민이나 이런 유산균 이런 제품들 최소 6개월 최소한 1년치 팔거든요. 여러분 좀 다르게 볼게요. 나 이번 홈쇼핑에서 유산균 좀 저렴하게 팔길래 한 1년치 사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나 아메이 제품 유산균이 좋아가지고 아메이 유산균을 1년치 샀어. 느낌은 어떠신가요? 왠지 아메이 유산균을 1년치 사면 사재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이 사재기의 기준에 조금 나도 모르는 편견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 작은 매장 같은 거 하나 창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진짜 아무리 작은 매장이라 하더라도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자,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나마 진짜 들어가는 거라면 내가 어떤 거 살지 구매하기 위해서 초이스를 사면 2천 원 정도? 근데 우리 온라인 초이스는 무료잖아요. 어플을 들어가면 초이스 비용도 안 받습니다. 그냥 내가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거나. 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게 좀 더 사재기에 가깝지 않나. 사놓고 안 쓰는 게 사재기 아닌가요?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는 제품들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좀 좋아하는 제품들은 좀 여유 있게 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옷이 있어요. 그럼 그 색깔별로 사시는 경우도 있죠. 그게 사재기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내가 진짜 그 제품을 좋아해서 제품 애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필품이 과연 사재기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굳이 이게 사재기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재기 하기도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아메이 사업이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로 망했다라는 얘기는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다른 면으로 진짜 대단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품이 좋은데 비싸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자, 이 비싸다라는 기준 자체가 사실 되게 주관적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하나가 4천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인가? 이게 비싼가, 싼가라는, 저렴한가라는 느낌 별로 없으시죠? 그냥 4천만 원 자체가 그럼 이 정도면 괜찮은 차네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자, 이 자동차가 알고 보니까 모닝이었어요. 경차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차인데 4천만 원.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누구나 다, 야, 좀 비싸네. 야, 무슨 경차가, 야, 그 차에는 뭐 금을 발라놨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야, 벤츠 S클래스가 4천만 원이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야, 되게 저렴하다. 사실 한편은 무슨 생각이 들죠? 야, 그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비싸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주관적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요즘에 아주 유행한 게 뭐죠? 사재기 아주 유행이죠. 사재기. 어떤 사재기를 하죠? 명품을 사재기하는 게 아주 유행입니다. 자,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심리적으로 내가 그 가격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하면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누군가는 구매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제품이 좋은데 비싼데도 비싸다고 느끼지만 아메이 사업이 잘 된다는 거죠. 실제로 알고 보면 비싼가요? 별로 비싸지 않아요.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제품의 특장점을 좀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아메이 제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고농축의 친환경 제품들이죠. 이 제품을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 우리 아메이 주방 세제인 디시드러스를 봤을 때 한 통을 구매하면 11,000원입니다. 이 1리터짜리인데 1리터짜리를 마트에서 구매를 하면요. 보통 1리터가 한 4,000원, 5,000원이면 구매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죠? 우리 20병으로 분량을 희석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병당 가격이 550원이라는 비용이 나와요. 자, 디시드러스가 비싼가요? 비싸지 않죠, 전혀.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예요. 야, 다른 세제도 그렇게 물에 희석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다른 세제도 물에 희석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물에 희석해서 쓰면 일단 첫 번째, 물에 희석하는 순간 세정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희석해서 쓰는 용도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썩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식 자체가 우리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고농축이고 물에 희석해서 쓰게끔 나온 제품이고 그렇지 않은 제품의 차이는 분명히 난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 통해서 비싸다라는 인식을 조금 변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을 드린 게 비싼 이미지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뭔가 제품을 다 바꿔 쓰는데 야, 그거 진짜 저렴하지. 야, 그거 싸구려들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어떠세요? 기분 나쁘시지 않나요? 보통 야, 비싼 차 타네. 야, 비싼 가방 선물 받았어. 이거 칭찬 아닌가요? 좋은 일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애용하는 제품이 진짜 싸구려 취급받으면 전 되게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이 제품 비싸다는 인식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우리 에모스피어 스카이 사실 부의 상징 아닌가요, 여러분들? 우리 방방곡곡 에모스피어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집에 에모스피어 스카이 전기청정기 한 4대 쓴다. 부의 상징이죠. 야, 그거를 그렇게 4대나 쓴다고? 여러분, 제품이 비싸다는 이미지는 전 개인적으로 좋은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쓰는 제품이 비싸다고 하면 좋은 일이라는 거죠. 다만 이제 그분들이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느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비싸지 않아라고 얘기하면 비싸다는 말만 기억이 남기 때문에 저렴하지는 않지만 그 값어치 이상으로 훨씬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처음에 돈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건 진짜 당연한 얘기예요. 아메이 사업은 유통비를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통으로 인한 매출이 일어날수록 자산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커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 돈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언제부터 돈이 되는가,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언제부터 돈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를 배우고 행동하는 일이 아메이 사업이라는 거죠. 본질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비즈니스화 시켜서 진짜 자산 수입을 만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자산 수입의 특징은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건물주가 되려고 하더라도요, 내가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비용을 모으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내가 돈이 있어도 어떤 건물에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책을 써야 되고 글을 쓰기까지의
비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여러분 유튜브 제가 이제 유튜브 하는 거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튜브 하는데 시간 안 걸리나요? 유튜브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 4000시간을 채워야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을 채우는데 빠른 사람들은 한 달이면 되겠지만 누군가는 2년, 3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모든 자산 수입은 시간이 걸려요. 시작이 되자마자 돈이 되는 일들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가치에 비해서 매우 고가여가지고 뻥튀가 돼 있는 경우에 처음부터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통은 형식적이고요. 금융 피라미드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제 주변에 사람들 많이 보다 보면은 사실 돈을 쉽게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진정한 대가를 치러서 내 자산 수입을 만들기 위한 내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6번째,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수석 다이아몬드 되신 분, 이분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신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인데 몽골 분이에요. 몽골 분. 이분이 이번 어치브에 나온 얘기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잘 사고 싶은 마음에 한국으로 온 외국인 이민자가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이민자가 한국에서 하기에 아메이만한 사업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민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민 오신 분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사업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최소한 전화번호부에 10명 이상이 있으시지 않나요? 제가 여태까지 제일 명단이 없던 사람이 지금 제 와이프인 홍상희 리더인데요. 홍상희 리더가 아메이 사업 처음 시작했을 때 전화번호부에 32명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네트워크에서 홍상희 리더가 관리하는 소비자가 70%예요. 저보다 소비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아는 사람이 많으면 사업을 잘하냐? 별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명단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습니다. 명단이. 근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르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10명을 10번 만나는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잘할까요? 아니면 100명을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이 아메이 사업을 잘할까요? 10명을 10번씩 만나는 사람이 훨씬 더 사업을 잘합니다. 결국 뭐냐면 명단이 무조건 많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너 아니어도 많아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소비자가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달에 아메이 사업 사업 설명을 60명한테 전달했는데 회원가입 4명 받았습니다. 아니 그냥 넘기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몇 명을 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신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반복적인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져 있으면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메이가 오래되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정말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아메이 제품이 이미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아메이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기만 하면 내 주변에 나도 몰랐던 사람인데 아메이 제품을 찾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알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알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알릴 이유를 찾게 되면 아는 사람이 없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째, 성공한 사람 못 봤다. 여러분, 지금 요 채팅, 우리 줌 미팅 장에만 해도 지금 다이아몬드 이상 성공하신 분들이 무려 최소 10분 이상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미팅만 참석해도 이 비즈니스 성공하신 분들 정말 많이 뵐 수 있습니다. 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성공하신 분들은 부정적인 사람을 굳이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성공한 분들은 그 동네 안 살아요. 여러분 옆집에 안 삽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러 올 수 있는 이 미팅창에 참석을 하시면 성공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나는 말을 잘 못해. 이거 제가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난 너처럼 말을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요. 말 잘한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제가 저한테 많이 들어온 이야기는 야, 난 너처럼 설명할 자신이 없어. 야, 난 너처럼 진짜 열정적으로 사업할 자신이 없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결국은 뭐냐면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는 게 사업에 전혀 승패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말 신뢰성 있게 내가 딱딱 필요할 때 말을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히려 말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말 못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업을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사업은 잘할 수 있다. 자, 9번째, 난 파는 거 못해. 정말 많이 하시죠.
자, 여러분 팔아서 내가 SP 1000만 PB를 더 달라고 한다면 우리 아세로라 씨 세 달치입니다. 세 달치. 세 달치를 한 달에 264개를 판매해야 1000만 PB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세 달치죠. 그럼 한 달에 한 달치씩 먹는다고 하더라도 264명의 3배인 약 850명이 있어야 SP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850명 소비자 관리할 수 있어요? 하루에 몇십 명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물론 잘 팔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잘 팔기만 한다고 절대 이 사업이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개인이 팔면 얼마나 팔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 저희 스폰서님이신 김창란 리더님만 봐도 1년 매출이 아무리 사업 정말 안 돼서 매출이 정말 떨어지더라도 30억 이상 하시는데 30억어치 언제 파십니까 도대체? 팔아서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파는 것도 사실 가능합니다. 팔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잘 판다고 잘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열심히 팔아가지고는 점점 힘들어지는 일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잘 애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구매할 수 있는지를 방법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용 방법을 알려준다면 내 사업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파는 거 다 좋아하시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당근마켓 안 해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당근마켓 해보셨죠? 내가 물건 올렸는데 아 이런 거 살라나 하고 올렸는데 그거 팔리면 어떠세요? 다 엄청 기분 좋지 않으신가요? 난 진짜 필요 없고 야 이런 것도 누가 사? 이 생각을 해요. 또는 뭐 당근마켓 올라왔는데 뭐 이런 걸 팔어? 이랬는데 보니까 거래가 완료돼 있어.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 사실 파는 거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한 게 아까 내가 팔려고 올렸는데 그 누군가 산다는 사람 나타나면 사실 진짜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누구나 좋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는 제품이 잘 팔리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결국은 남 파는 거 못해라는 얘기는 안 팔릴 것 같아라는 뜻인데 그거를 잘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10번째,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된다.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빨리 할게요.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된다. 일단 아메이 제품이 왜 좋은지 배워보고 직접 사용해보고 느끼면은 이거를 왜 써야 되는지를 사실 이야기 됩니다. 두 번째, 아메이 제품은 소비하는 일이에요. 이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제품이 좋으면 제품을 소비하고요. 중요한 건 내가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내 파트너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소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포도 좋아하세요? 포도 좋아하시죠? 특히 이제 뭐 샤인머스켓 이런 거 아마 구매해서 드셔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한 8년 동안 포도를 단 한 번도 마트에서 사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희 장모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시기 때문인데요. 제가 마트에 가서 포도를 사 먹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미친 거죠. 그 돈을 왜 씁니까? 제가 마트에 돈을 왜 쓰니까. 제가 구매를 해서 먹더라도 장모님 저희 가게에 가서 사 먹죠. 이게 뭐냐면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아메이를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내 마트에서 내가 제품을 쓴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품이 좋은데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고 여러분들 내가 아메이 제품 써봤는데 제품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쓰시면 돼요. 그거는.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사용하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쓸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다른 타사의 다른 제품들 내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아직 마음 먹지 않으신 분들은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다른 회사 제품을 쓴다. 제품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 쓴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는 않는다는 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더 나아질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한 40일 후면 제 아이가 태어나거든요. 제 아이가 태어나는데 요즘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육아용품 왜 이렇게 종류가 많죠? 뭘 사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요즘 진짜 맨날 생각하는 게 제발 아메이에 다 있으면 좋겠다. 아메이 제품 다 있으면 내가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아메이 있는 걸 다 살 텐데 포인트도 없는데 이렇게 가격대가 많고 이렇게 살 게 많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메이에 정말 생비품이 많은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가 뭘 사야 되거나 뭐가 필요할 때 그게 아메이 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그만큼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요. 내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적으로 메리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아용품 선택하는 거 정말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메이 제품 다 있었으면 좋겠다. 자, 11번째, 아쉬운 소리 못해. 자, 아쉬운 소리 못한다.
거절이 두렵다는 말이랑 마찬가지죠. 누구나 살면서 거절을 당합니다. 이 거절은 제가 느끼기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시켜져가지고 당한 거절이 있고요. 내가 직접 소개해서 당하는 거절이 있습니다. 누군가에서 시켜져서 당한 거절은 예를 들어서 회사 일을 할 때 누군가 나한테 업무 지시를 해요. 그럼 그 업무 지시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거절을 당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건 어떠죠, 느낌이? 그냥 당할 수 있지 뭐. 그냥 내 하는 일인데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직접 소개해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거절당한 건 좀 두렵다라는 얘기죠. 안 될 것 같더라. 그냥 이렇게 넘기는데 내가 선택해서 거절은 야, 내가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결정에 대한 부정은 사실 누구나 두렵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절이 두렵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내가 의식하는 삶의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거절을 당하는 거에 있어서 누구나 사실 거절을 다 당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거절이 두렵다고 느낀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나쁜 애 정도였던 거죠. 근데 거절이 두렵다는 말은 뭐냐? 사실 진짜 내 삶을 시작했다는 뜻 아닐까? 내가 선택해서 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닐까? 저는 사실 거절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두근대고 사실 거절이 두렵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이게 내 삶을 살기 시작한 거구나.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어렵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아메이 어려울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어려울 수 있고 누군가한테 쉬울 수도 있지만 아메이는 자영사업입니다. 아메이는 결국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일을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다 사실 내 평생 내 스케줄을 짜주던 삶을 대부분 살아오던 사람들이죠. 학교를 안 나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는 다 내 스케줄을 누군가한테 짜여져서 내 시간이 만들어져서 나는 그거를 이행하기만 하면 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아메이비스를 시작한 순간 어떻게 되죠? 스스로 약속을 잡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일거리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스폰서가 일거리 만들어주지 못해요. 내가 약속을 잡고 내가 연락을 하고 내가 내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메이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뭔가요? 제일 힘들 때 뭐죠? 오늘 약속이 없을 때 사실 제일 힘들죠. 아메이 사업이 제일 쉴 때 뭐죠? 스케줄이 꽉 차 있을 때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내가 자영사업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메이 사업이 어려운 일인 이유는 내가 리더로서 변화가 되기 어려운 거지 아메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리더로서 만들어가고 싶다면 이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변화해 나가는 순간 내가 리더가 되면 될수록 이 비즈니스 정말 쉽다고 느끼는 일입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들 야 이만큼 쉬운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분들은 자기 스케줄, 본인의 스케줄을 만드는 게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리더가 되셔서 어려운 아메이가 아닌 쉬운 아메이 비즈니스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아메이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곧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려서 아메이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아메이스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아메이 사업을 하기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더 시간과 내 노력 그리고 내 노동력이 사실 아메이만큼 덜 들어간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비즈니스를 못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반대편으로 그럼 내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해야 될 이유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빠르게 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 Q&A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아직 의문점이 아직 남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 남아 있으신 분들은 꼭 스폰서님에게 이 Q&A를 푸는 내 자신의 의문점을 푸는 그런 시간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